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국민의힘은 왜 업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LH 포기 시켰을까? 왜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밖에 없을까? 마침내 손혜원표 동영상, 쇼츠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대선 캠프로 가는 일은 없으나 제가 있는 자리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재능기부 차원의 완전 자원봉사 입장을 밝혔던 손혜원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프로필 사진에 이어 동영상 쇼츠를 선보였는데요. 짧지만 강한 팩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쇼츠는 대장동과 관련된 팩트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주요한 효과를 노린 듯합니다. 그는 7일 최근 가장 돋보이는 쇼츠라며 지난 3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주제로 국힘당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이며 공세를 펼쳤던 장면 중에 28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잘라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는 이거 부지런히 퍼나릅시다. 댓글로 칭찬해 줍시다라며 지금 우리가 가장 열심히 싸워야 하는 주제는 대장동 바가지 씌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좌표 찍어 공격 들어온 이 쇼츠, 함께 싸워줍시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총 출동합시다라며 이따 자정에 우리 팀에서 하나 더 올라갑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슬슬 후 달리기라는 제목의 쇼츠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상대로 랩을 하듯 퍼붓는 대장동 팩트가 압권이었습니다. 쇼미더머니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거죠.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정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는 점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하천대유와 국민의힘 고위 법조인 간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돈이 간 관계들만을 표시했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씨알도 안 된다. 남 변호사의 발언은 대체로 이재명 지사와는 이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고 말한 내용 등입니다.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국힘당은 왜 업자들을 위해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LH 공공개발을 포기시켰을까? 왜 관계자가 전부 국힘당밖에 없을까? 저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은 저들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뿐인데요.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명만이 답입니다. 김건희 씨가 원래 아크로비스타 3층에 살았어요. 2010년에 같은 아크로비스타 17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3층 자신이 살던 집을 전세를 놓고. 이게 작년 여름께 나왔던 뉴스죠, 원래. 근데 이 장모 최 씨와 18년간 싸운 정대택 씨 있죠. 그분이 그때부터 김건희 씨가 윤석열 검사와 동거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언론은 이 동거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성인의 사생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실제 결혼도 했고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게 동거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언론들이 별거 아니라는 데서 취급했는데 그 김건희 씨가 3층에서 17층으로 이사 가면서 3층을 전세를 놨는데 전세권자가 삼성전자예요. 개인 집에 이 굴지의 대기업이 전세권자라고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명했냐면 삼성에 근무하게 될 해외 교포 엔지니어가 발품을 팔아서 그 집을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삼성이 돈을 대준 것. 어제 나왔던 뉴스는 법무부가 외국인 등록
돼 있는지 봤더니 고소 등록돼 있는지 봤더니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해외 교포가 거기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큰 대기업에서 그런 절차를 놓칠 리가 없죠. 당시 3층 전세금이 7억 원이었어요. 삼성전자가 김건희 씨에게 7억 원을 줬다 말이죠. 근데 2주 후에 김건희 씨가 17층으로 이사간 17층의 전세가 8억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김건희 씨 17층 전세금을 대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죠. 2주 후에 그 돈으로 넘어갔을 테니까. 지난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의 김어준 총수가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준 김건희 아크라비스타 삼성 대납 의혹의 전말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검사와 피의자로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 각종 이권과 범죄와 연결되며 김건희의 일가의 뒤를 봐줬으며 이런 관계에서 대기업의 뇌물 수수까지 받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윤석열 후보를 의식해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건희 씨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는 윤 후보 부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과 같은 외국 국적자가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일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는 외국 국적자가 거소지 신고 및 외국인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법무부 공식 답변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삼성전자가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을 계약해 2010년 10월 1일부터 4년여간 임차를 했으며 당시 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윤 후보를 의식해 삼성전자에서 대가성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 7월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에서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구입한 집을 삼성전자가 지원해 준 것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으며 부인 김건희 역시 최근 서울의 소리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취록에서 삼성에서도 자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어 삼성에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김 씨 주장은 거짓이며 현행법으로는 외국 국적자가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 후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해외 동포 신분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국내 거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외국 국적자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장기간 거주했다는 윤 후보 부부의 해명은 모두 거짓일 확률이 커졌습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윤 후보 부부의 주장처럼 해외 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 후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진실, 즉 임대 목적, 실제 활용 방법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삼성전자가 김건희 씨 전세 자금을 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대택 씨 주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만약에 정대택 씨 주장처럼 이사를 갈 당시에 이미 윤석열 후보가 살고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였다면, 그러면 삼성은 고위직 검사의 주거비를 지원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개된 서울의 소리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씨가 당시 이사를 한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 기자와 얘기하는 도중에 정대택 씨가 이런저런 주장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하는 과정에 사실은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17층으로 이사를 갔고 다만 혼인신고를 늦게 했다. 그러니까 정대택 씨 주장이 맞았던 거죠. 지금 사는 데는 60몇 평, 60몇 평이고 내가 원래 내 집이고 요거는 내가 결혼하고 내가 저기 집이 좀 추워가지고 좀 옮기려고 보니까 10평짜리가 좀 넓은데 그게 나왔더라고. 그 70평 누가 펜트하우스래? 그 정대택이 다 소설 쓴 거지. 우리는 어쨌든 고위 공직자고, 예? 한마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이 되냐고. 그렇죠. 혼인신고도 내가 일부러, 어떻게 할지 몰라. 나 늦게 했는데 일부러. 혼인신고 같은 것도. 근데 무슨 자기한테 들켜가지고 갑자기 미친듯이 빨리 했다 그러는데 완전히 진짜. 결국 삼성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당시에는 이미 사실혼 관계에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대선이 임박할수록 비오듯 쏟아지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의혹들. 이래도 뽑으시겠습니까?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7일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입대 당시인 1982년 신체 검사에서는 양눈의 시력이 약 0.7 차이가 있어 군 면제를 받았지만 검사에 임용되며 받은 1994년, 2002년 신체 검사에서는 시력 차이가 0.2, 0.3으로 줄어 의심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에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에 임용되면서 받은 2번의 신체 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2, 0.3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며 0.2, 0.3이면 부동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자가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최소한의 국가를 위한 의무조차 방기한 자가 이래도 되는가 싶은데요. 실체가 하나씩 드러날수록 이런 자가 검사였고 검찰청장이 될 수 있었나 하는 탄식만 터져나옵니다. 이러면서 선제타격, 사드 배치, 전술핵 도입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발언만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병역 기피자가 할 소리는 아닌 거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서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82년 징병 신체 검사에서 양쪽 눈이 0.7 정도의 시력 차이를 보여서 징병이 면제된 내용은 벌써 세상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에 임명되면서 받은 2번의 신체 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2, 0.3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0.2, 0.3은 부동시가 아니고 정상시입니다. 군 입대 때 1982년 신체 검사였고 0.7를 차이가 있어서 자안이 0.8, 우안이 0.1, 차이 0.9로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개됐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기록이 됐습니다. 자안, 우안은 여기서 공개는 개인 그런 사항으로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 근데 우환이 획기적으로 시력이 좋아져서 0.2, 0.3 정도 된 거죠. 정상 시력으로 봅니다. 부동시가 아니고. 그리고 2019년도 청문회 기간에 개인 신체 검사를 요구를 받아서 했을 때는 부동시가 된 겁니다. 부동시가 됐다가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2번 검사 시절은 이걸로 추정됐을 때는 정상이고 다시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가 되니까 부동시가 된 겁니다.